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열쇠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세상의 도서관을 연 라이센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책을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제목은 피터 라모스의 기하학으로 가는 길. 보니까 꽤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책이 완전 공짜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자책을 복사해서 친구한테 막 보내줘도 되고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니, 저작권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깐깐한 세상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공짜 책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엔진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사실 정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이 책에 찰싹 붙어 있는 어떤 법적인 문서.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를 딱 펼쳐보면요, 맨 처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건 그냥 딱딱한 법조항이 아니에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미션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선언문, 방패 같은 거죠. 자, 그럼 대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가 뭘까요? 그냥 책을 모아둔 곳,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이 디지털 도서관의 정체가 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는요, 마이클 S. 하트라는 사람이 1971년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게요. 여러분, 1971년이면 인터넷은커녕 개인용 컴퓨터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바로 그때 세상의 모든 책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누구나 공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갔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반짝하고 사라진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립자인 하트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문장이 이 프로젝트의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핵심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형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최신 스마트폰을 쓰던 아니면 진짜 오래된 구닥다리 컴퓨터를 쓰던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술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약속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자유를 지키는 규칙들, 말하자면 이 거대한 무료 도서관의 사용 설명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라이센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점이 바로 이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에요.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면 복사하고 배포하고 이걸로 2차 창작을 하는 것까지 진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딱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요. 이 라이센스는 꼭 붙여 다녀라. 그리고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라는 이름은 빼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제한의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원래 좋은 취지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아주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걸어둔 정말 영리한 설계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공짜로 풀린 책인데 이걸 돈 받고 팔아도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설마 싶죠. 정답은 놀랍게도 네, 가능합니다예요. 다만 아주 기발한 조건이 붙죠. 이 라이센스는 심지어 이걸로 돈 버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대신 책을 팔아서 번 돈의 20%는 로열티로 재단에 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군가 이 책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가 다시 이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서 더 많은 책을 무료로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죠. 와, 이거야말로 완벽한 선순환 구조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걸 다 계산해 놓고 설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계약서 같은 거 볼 때 그냥 쓱 넘겨버리는 깨알 같은 글씨들 있죠? 바로 그 법적 고지사항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디지털 유산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를 쭉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 저작물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딱 들으면 어떠세요? 좀 차갑고 우리는 책임 안 져요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책임 안 진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손으로 직접 타이핑해서 만든 색들이에요. 당연히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때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누가 선뜻 나서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바로 이 조항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고 프로젝트가 계속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핀인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라이센스는 단순히 저작권 풀어줄게 하는 문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자유로운 배포라는 프로젝트의 사명을 지키고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라는 소중한 이름도 보호하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지켜주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지식의 미래를 지켜내는 아주 강력하고 입체적인 보호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그냥 복잡한 법률 문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수십 년 동안 수만 권의 책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준 인터넷에서 가장 위대한 도서관 중 하나를 실제로 돌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소스 코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이 똑똑한 규칙은 인류의 과거 지식을 성공적으로 지켜서 우리에게 선물해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지식과 창작물을 쏟아내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미래의 지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보호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새로운 규칙,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